신청서에 이렇게 네모 박스에서 선별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범주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게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저희가 융합 콘텐츠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게임을 제외한 모든 VR 콘텐츠가 해당이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은 뭐 과제당 4억 원 이내, 최대 4억 원 이내까지 지원이 되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60억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제에 따라서는 2억 언더로 제작되는, 그러니까 지원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과제도 있겠지만 4억을 계산했을 때 한 15개, 4개의 과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또 변동의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본 사업에서 이 선도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맞는 이제 좀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10월 11일 날 5개 선도기업을 모시고, 그래서 선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VR 관련 디바이스 기기를 개발하신다거나 혹은 유통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삼성전자, LG전자, 에버랜드, KT, 페이스북 코리아 이렇게 5개의 기업, 물론 이 이외에도 저희가 많은 VR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도기업들과 컨택을 했습니다만은 뭐 자사의 사정과 또 찬연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의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5개 기업들과 함께 MOU를 해서 경영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과제를 개발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협업의 범위나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일단 접수를 하시겠죠. 접수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1, 2차 그리고 종합심의를 거쳐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도기업의 각 담당자분들도 참석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 전문가분들 오셔서 공정성 있는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심사로 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이 5개 기업과 저희가 매칭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선도기업 입장에서도 또 참여해주신 기업분들의 입장에서도 서로 간의 니즈가 맞고 또 사업성이 맞는다는 판단 하에 서로 상호 동의 하에 저희가 이제 매칭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 계속 통과된 과제들은, 선정된 과제들은 협약 체결 이후에 지원금 지급과 과제 수행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사업 개발은 6월 30일, 차년도 6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유통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제작에 대한 부분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물론 과제 진행 중에 선도기업분들과 선도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유통이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사항으로 전제하지는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총 사업비를 선정하실 때,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 최대 지원 금액이 4억이다라는 말씀은 뭐 4억을 계산을 했을 때 최대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때 총 사업비는 한 계산을 해보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5억 7,200 정도가 가장 뭐랄까요, 최소 총 사업비 규모가 되시겠죠. 그래서 5억 7,200만 원에 70%가 딱 4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억 7,200만 원은 자사에서 부담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사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현금에 해당됩니다만은 향후에 투자 금액 그리고 별도의 이제 그런
유입되는 자금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한 4억 2,600 정도가 계산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총 지원금 대비 70%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는, 그러니까 저희 원에서 봤을 때 총 사업비는 6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추경으로 받은 금액은 그렇게 전 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80%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경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2016년도에는 1차 지원금만, 그러니까 총 지원금의 80%, 그러니까 4억에 협약이 되어 있으면 3억 2천, 그렇죠? 그래서 80%를 우선 지급하고 결과평가 이후에 2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장에 보시면 그 사업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2017년 예산 미확보 시 지원금 20%는 감액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2017년도 예산이 교부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2차 지원금을 저희가 원해서 기재부 승인하에서 이 지원을 받는다면 다행스럽게도 다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제한된 예산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면 어떤 차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또 혹은 이제 전액을 못 받게 된다면 이제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사업자 분들께서는 뭐 부득이한 뭐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과 협약 변경을 통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조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선정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서면평가와 질의응답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면평가는 제출해 주신 제안서로 서면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70점 미만인 과제들은 탈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0점 이상인 과제들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들은 저희가 2차 질의응답 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뽑기 위해서는 서면평가의 점수를 40% 그리고 질의응답 평가의 점수를 60%를 반영을 해서 최종 우수한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성격상 조기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11월 한 셋째 주에는 1차 평가, 넷째 주에는 2차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르게 종합심의나 사업비 조정 심의를 거쳐서 되도록 11월 안에 협약 체결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수순대로 하면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저희가 1차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서면평가는 지원해 주신 서류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안내 기술된 어떤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가상현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우수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정말 사업화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좀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과제를 선정하는, 수행하는 기관들의 어떤 역량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VR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 역량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최소화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형이라고 해서 가로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 과제 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그런 심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다음에 질의응답 평가를 보게 됩니다. 질의응답 평가는 약 한 20분 정도 기업당 그렇게 해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1차에 제출해 주셨던 서류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기간의 적정성이라든지 기술력 또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신청 자격입니다. 저희 사업이 지역팀을 통해서 예산이 할당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 아마 지역에 대한 지역 소재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소재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기업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운영이가 되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쨌든 컨소시엄이나 혹은 단독이나 반드시 지역 기업들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되는 그런 것들을 선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원에서 지원받은 과제 중에 과제가 총 2개 이상으로 지금 수행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접수 당시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협약이겠죠. 협약까지의 기간 동안 2개 과제를 지원받아서 수행하고 계신 과제들은 아쉽게도 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단 주관기관이 그 지역 기관인 경우에는 카운팅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규정에 근거해서 이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도 지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진흥원에서 3년간 지원받은 금액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30억 이상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기술료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겠지만 서면 접수가 아니라 다 온라인 접수, 전산 접수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제 신청서에 여러 가지 별첨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양식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이 기업 포트폴리오 같은 부분들은 대략의 그 성과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란은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기업 포트폴리오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접수는 11월 14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 접수를 해보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저희 서버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접속이 되시면 이게 다운이 되거나 업로드가 안 돼서 불의에 접수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좀 이른 접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담당 직원들, 저도 있고 저 뒤에서 지금 컴퓨팅 작업을 하고 있는 이진호 주임이라고 아마 공고문에 나와 있는 연락처들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 연락을 주시면 신속히 대응을 해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잘못된 파일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파일 중에 중요한 서류들이 누락됐다거나 다른 내용에 기입해서 수정이 안 된다거나 하는 정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급박한 접수 말고 이른 접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공고나 사업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 신청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공고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